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뉴욕 주와 시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기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이민 규모는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순 감소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에 대해 당국의 무자비한 유혈 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24시간 내 미국이 군사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이 올해로 123주년을 맞았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는 각각 기념식을 열고 한인 이민의 역사와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 단순한 매입 의사를 넘어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에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군 병력 증강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피난처 도시와 해당 주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뉴욕시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연방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뉴욕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오는 2월 1일부터 피난처 도시와 해당 주에 대해 연방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난처 도시는 미국 시민을 희생시키면서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고 이는 사기와 범죄를 낳는다며 피난처 도시를 지지하는 곳에는 어떠한 지급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사기 수사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관련 시위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시위를 가짜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가치와 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연방정부의 자금 압박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민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맘다니 시장은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직접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뉴욕시가 직면해온 수많은 위협에 맞서 싸울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자금이 실제로 중단될 경우에 대해서도 맘다니 시장은 법원 안팎에서 싸워왔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도 뉴욕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측은 뉴욕은 위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협력하겠지만 근로가정을 겨냥한 공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연방정부가 뉴욕 주민들이 의존하는 자금을 끊으려고 한다면 법정에서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주정연설에서도 헌법적 권리가 침해될 경우 뉴욕 주민들이 연방 요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피난처 도시뿐만 아니라 피난처 도시를 포함한 주 전체에 대해서도 자금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영향을 받을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유사한 시도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시의회 직원 한 명이 아이스 정기 체크인 과정에서 체포, 구금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시의회 측은 해당 직원이 유효한 노동 허가를 보유하고 있었고 정기 절차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와 아이스는 해당 인물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정책 압박 속에 뉴욕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대응도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귀하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이민 규모는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순 감소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행정부의 전방위적 이민 제한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향후 미국 경제와 인구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출신이 어디든 귀화 후 미국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if you come to America to rob Americans, we're throwing you in jail and we're sending you back to the place
from where you came.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연방 보조금 횡령 사건을 직접 언급했는데 해당 사건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아이들이 다닌 흔적이 없는 유령 보육원을 이용해 급식 보조금 등 약 4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빼돌린 대형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 다수가 소말리아계 이민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부는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FBI와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9개 연방기관 인력을 미네소타에 투입했고 법무부는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강경 발언과 단속 강화 기조는 실제 이민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브루킹스 연구소와 미국 기업 연구소 소속 연구진의 최신 추정치를 인용해 2025년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의 순이민이 최대 29만 5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미국의 순이민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최소 50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는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라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 인구 성장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의 핵심 원인으로 아이스의 체포 추방 강화보다도 신규 이민 유입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점을 지목했습니다. 미 멕시코 국경이 사실상 폐쇄된 것과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수수료 인상, 난민과 인도적 이민 프로그램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소는 올해에도 순이민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반면 일각에서는 일부 경제학자가 행정부 데이터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연방의회 예산국은 같은 해 순이민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민 감소로 인해 2025-2026년 사이 미국의 소비 지출이 최대 1,100억 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란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대해 당국의 무자비한 유혈 진압이 계속되면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동 지역의 군사 태세를 조정하며 이란을 향한 강경한 대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 현장은 사실상 전쟁터에 가깝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정부 보안군은 시위대를 향해 눈과 머리 등 치명적인 부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해 사격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한 병원에서는 안구 부상 사례만 400건 이상이 보고됐고 의료진은 다수의 환자가 안구 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결국 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의사는 보안군이 시위대의 시력을 빼앗기 위해 고의로 머리와 눈을 조준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안군은 금속 산탄 엽총과 실탄 자동 소총을 사용해 시위대를 조준 사격하고 있으며 인권단체는 주요 장기를 겨냥한 사격으로 시위대에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골반에 총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에 놓인 소녀의 사례도 전해졌습니다. 인터넷과 통신이 차단된 상태여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를 둘러싼 집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 통신 흐라나는 사망자가 2,571명에 이른다고 밝혔고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 인권은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터내셔널은 지난 8일과 9일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살이 자행돼 최소 12,00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 함께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의 중동 최대 기지인 카타르 아루데이드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일부 인력에게 철수 권고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관들은 이를 대피가 아닌 태세 변경이라고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할 경우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군사작전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 유럽 관리는 로이터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24시간 안에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이란 시위대를 향해 계속 시위하라,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밝히며 이 지원에는 경제적 지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정예군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어떤 공격에도 대응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이란 출신 모델 호다 니쿠도 국제사회에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란 시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고 많은 희생이 있었다며 이란 관련 소식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현재 이란 내부에서 전해지는 영상과 증언이 실제 참상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참혹한 유혈 사태 속에 미국의 대응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1903년 1월 13일 한인 이민자들이 처음 미국 땅을 밟은 날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이 올해로 12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는 각각 기념식을 열고 한인 이민 역사와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 이민자들의 첫 공식 미국 이주를 기념해 미 연방의회가 제정한 공식 기념일입니다. 올해로 123주년을 맞은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도 각각 기념식을 열고 한인 이민의 발자취를 되짚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번 기념식을 차세대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날 행사에서 한인사회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의 역할을 조명했습니다. 또 기존에 함께 열리던 갈라 행사와 공식 기념식을 분리해서 개최했습니다. 정말 자라나는 우리 한인사회의 기둥들과 또 새싹들이 모여서 우리 미래 한인사회의 발전과 화합, 단합을 정말 의견을 나눈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했고 우리 한인사회의 밝은 미래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세 한인사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36대와 37대 뉴욕 한인회장을 지낸 찰스윤 전 회장도 참석해 한인사회가 미국 사회 전반에서 이론의 성취를 돌아보는 한편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ou know, we all know what incredible progres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s made, whether it's arts, entertainment, politics, business, in every field, we are really shining and we're showing leadership. And there is a commonality there that links us together, which is that we are Korean American. But there has to be a steward, a guardian who looks after preserving that link to make us aware of what our heritage is. And for New York greater area, serving 500,000 Korean Americans is New York 한인회. So New York 한인회 has an incredible obligation, responsibility, as well as opportunity, using CAGNY as a touchstone for being Korean American. I think that's so incredibly important. 같은 날 오전 뉴저지 한인회도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32대 송미숙 회장이 취임 후 가진 첫 공식 행사로 한인사회 안팎의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송미숙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인 이민 선조들의 헌신을 기리며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인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짐 테데스코 버겐카운티장을 비롯해 버겐카운티 커미셔너들과 존 오건 카운티 서기, 주시가 타이머 연방 하원의원실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또 폴긴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과 경찰국장, 서장, 한인 시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와 한인 단체장들이 함께해 지역사회와 한인사회 협력관계를 보여줬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 123주년을 맞아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에서 각기 열린 이번 기념식은 한인 이민의 역사와 현재를 되짚는 동시에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해 단순한 매입 의사를 넘어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에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미국의 소유물이 되느니 덴마크에 남겠다며 배수진을 치는 등 북극권을 둘러싼 동맹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약 1시간 동안 열린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3자 고위급 회담에서는 그린란드를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접점 도출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라르스 레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각자의 입장을 교환했지만 근본적인 이견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으며 세 나라는 실무 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덴마크는 그린란드 영유권 이양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즉 레드라인이라고 선을 그었고 그린란드도 협력은 가능하지만 미국령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그린란드 확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린란드가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구축에 필수적이라며 미국이 갖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토의 역할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그린란드는 미국의 소유물이 되길 원치 않는다며 당분간 독립 논의도 미루고 덴마크 왕국 내 결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도 그린란드 주변 군사력을 강화하고 나토 훈련을 통해 해 공군 전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스웨덴도 군 장교 파견을 예고했습니다. 나토 동맹국 간 이례적 갈등에 국제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미국의 위협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지지 차원에서 그린란드의 영사관을 개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뉴욕협의회가 13일 뉴저지 한인 루터교회에서 새해를 맞아 할애회와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화협 회원과 뉴욕 한인 경제연협회 회원, 일반 한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7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종현 박사가 강사로 나서 심장내과를 중심으로 한 건강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박사는 미국 100대 심장내과 전문의로 이름을 올린 명망 있는 의사로 이번 세미나에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민화협은 신년 할애와 함께 건강 세미나를 연 것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연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평소에 복용 중인 약과 최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별 상담을 받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날 이종현 박사는 특히 목욕탕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큰 위험에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일상 속 낙상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임마철 민화협 뉴욕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은 이번 행사가 새해 인사를 나누는 동시에 한인사회가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셜연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뉴욕의 현실이 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재정정보 사이트 파이낸스 버즈에 따르면 뉴욕 은퇴자의 연간 은퇴 생활비는 평균 78,269달러, 반면에 연간 평균 소셜연금은 23,880달러로 생활비의 30.5%만 충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소셜연금이 은퇴 후 생활비의 약 40%를 보존하도록 설계된 제도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은 연간 생활비 61,824달러 가운데 소셜연금이 38%를 충당해 뉴욕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파이낸스 버즈는 뉴욕이 높은 생활비로 인해 하와이와 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소셜연금의 체감 효과가 가장 낮은 지역군에 포함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지역 격차가 은퇴한 이후에도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며 트랜스 아메리카 은퇴 연구센터 조사에 은퇴자 약 5명 중 2명이 생활비 절감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치즈 제조사에 갈아 만든 치즈 제품 여러 종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 클래스 1으로 인체에 심각한 건강 피해나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최고 단계 조치입니다. 리콜 대상은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 최소 20개 주에서 판매된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 분말 제품으로 로카텔리와 보어스 헤드, 샘스, 피나, 암블리올라 등 여러 브랜드가 포함됐습니다. 업체 측은 정기검사 과정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이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균은 특히 고령자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 임산부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해 전액 환불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가 문의는 해당 제조사 고객센터 1800-962-82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난주 맨해튼에서 말이 끄는 마차가 통제 불능 상태로 도로로 뛰쳐나와 차량들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NY클래스가 공개한 휴대전화 영상에는 운전자가 없는 말마차가 센트럴파크를 벗어나 6번가로 진입해 달리다 여러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고는 지난주 목요일에 일어났습니다. 말마차 운전사 노조인 TW 로컬 100은 이번 사고가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당시 빠르게 지나던 배달기사가 말을 놀라게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운전사는 말 근처에 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고 직후 보건국에 상황을 통보했으며 해당 운전자에 대해 내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도심 말마차 운행이 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금지를 요구해왔고 노조는 말의 복지 개선과 함께 마차 운전자들의 일자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